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훈입니다. 자, 어제 영동 지역에 정말 말 그대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또 눈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무튼 어제 고속도로에 갇혔던 분들 지금은 좀 빠져나갔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원주 지역도 밤에 비가 눈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눈이 제법 그쳤고요. 또 습설이 내렸는데 이 밤새 좀 찬 공기가 스며들면서요. 내린 눈이 좀 얼어붙어서 좀 빙판길이 된 곳이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좀 길이 미끄러운 건 맞습니다. 지금 이동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하지만 어제 내린 눈이 그치면서 하늘에 구름만 좀 드리워져 있고요. 이 낮에는 또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맑고요. 한낮 기온 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에서는요, 이 불안전 연소 경위를 분사하고 있는 블랙 이글스의 환경조사 요구에 대한 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좀 이 공군 부대 측과 또 군과 또 군민들과의 좀 이야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가 모바일 앱과 또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참여자들을 모집합니다. 이 내용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도 알아보도록 하죠. 3월 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입법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광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20년간 연장되면 물론이고 항구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폐특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오늘 새학기 첫 등교에 나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는 전체 835곳으로 학교장 자율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 등교가 가능한 학교 수는 유치원이 286곳, 초등학교가 327곳, 또 고등학교 84곳에 전면 등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의 폐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지난 25일, 26일 동안 도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0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0km 이내에 있는 농가들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제8 전투비행단의 블랙 이글스 이 불안전 연소된 경유를 분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런 가운데 지금 공군본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이 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말 상당한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장님과 이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이제 그 훈련 중에 소음 이 부분이 네. 사실 우리가 피해 모든 것으로 알고 그동안에 또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참 상황이 좀 많이 좀 전환되었어요. 네네. 이게 훈련 중에 소음만이 아니고 지금 그 경유까지 이제 분사했다. 이제 불안전 연소된 경유를 분사했다. 이게 정말 네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네네. 이 부분이 요즘 또 중점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네. 블랙 이글스가 지난해 상공훈련 과정에서 분사했던 스모크 또 경유의 량이 네네. 좀 어느 정도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의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3만 리터 정도 됩니다. 네. 13만 리터라 그러면 얼핏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거 200리터짜리 그 드럼통으로 환산하게 되면 예. 약 650드럼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650드럼 정도요. 네네. 이게 정부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네. 그 불안전 연소된 경유를 상공에서 예. 좀 분사하고 있다. 이걸 전혀 몰랐었나요? 당시에 이제 그 소음에만 너무 집중돼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감을 잡게 된 게 네. 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지역 그 옥상이나 이런 곳에서 예. 비가 오게 되면 기름띠가 발견된다 그런 뭐 민원이 좀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 그 주변에서 블랙이글스 그 공예비행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양의 그 기름 냄새가 나중에 이제 맡아지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착안을 해서 정보 공개 청구나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군요. 네네. 그런데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예. 예, 그 정도일 줄은 몰랐고 또 군부대 측에서는 문제 없다. 높은 상공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다 확산이 돼서 문제될 일은 없다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옥상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또 이게 뭐 물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땅에도 이제 들어갈 것이고 또 사람이 직접 또 이 분사된 것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문제 네. 없다라고 그냥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도 참 억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이슈화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군 측에서 또 주민들 측에서도 대책위원회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또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쪽도 상당히 이 결과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경유 그 유해 화합물은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걸로 사례되는 부분은 당장 스모크 사용을 중지를 하고요.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만큼 또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 저희들이 수용할 만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게 보니까 최소 연막 분사는 중지하겠다. 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지금 뭐 그제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블랙이글스가 작년도에 워낙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훈련 비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 기지 상공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타 지역에 이전을 옮겨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주민들을 그냥 이렇게 달래는 식의 이를테면 원주 행성 지역에 축제를 하게 되면 블랙이글스가 축하 공연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또는 축제할 때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블랙이글스가 필요한 이유를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말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을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탕 발림을 하는 건지 잠깐 모면하고자 하는 건지 도무지 정답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축제할 때 축하 비행을 우선 지원하겠다. 홍보 부스 설치하겠다. 이건 좀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축하 비행할 때 위에서 또 경유가 이제 분사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다들 인지하고 있는 건데 예전처럼 반가울 것 같지도 않은데요. 글쎄요, 엄청난 소음에 경유 몸에 해로운 것이 자동차 같으면 매연 저감 장치를 살렸을 텐데 이거는 그냥 대체 없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연습할 때나 이제 축하 비행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연막이 거의 정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고개 비행의 장관이 많이 연출되는 것이 감소되는 것인데 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공군 측에서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환경이 얼마만큼 이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먼저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하겠다고는 뭐 얼핏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을 아직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공군본부처 계속적으로 뭐 소통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그런 답이고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곧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강감소식입니다. 네. 네. 이게 그러면은 네. 뭐 도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 환경 조사를 하자, 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하자라는 또 의견도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급한 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또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 쪽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선적으로 그들도 뭐 지금 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일에 따로 만났었나요? 지난 24일에? 24일에 이번 24일에 이제 그 저희 대책위하고 예. 그다음에 군청에 이제 행성군청에 TFT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TFT하고 공구부대 측에서 이제 소음 저감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다. 네. 그러니 한번 설명할 뭐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침 저희들이 이제 대책위 회의를 하는 중간에 예. 양 당사자들을 이제 참석하도록 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죠. 예.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당장에 이 그 군 기지 상공에서 이런 소음이 심하니 네.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이래저래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러니 분산해서 예. 다른 기지 뭐 쪽에 가서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예. 이런 형태의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전투비행단이나 공군본부 측은 이 지금 소음 피해 문제를 코로나19로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게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개 훈련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쪽 기지 상공에서 훈련이 많아져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에 대한 그것을 노골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수준 이전만으로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본적인 소음의 그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차라리 뭐 최소한 그 환경 조사를 해서 정말 그 군의 이야기대로 이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이 연습 훈련을 좀 중단하자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군부대 측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높은 고도에서 높은 열로 뿌려지는 것이니 뭐 지상에까지 도달할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담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영상을 촬영해 걸 보니까 뭐 거의 화재가 난 것처럼 뿌연 연기가 지상에 완전히 자욱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직접 나와서 실태 조사를 한번 목축이라도 한번 뭐 해보면 답이 분명히 나올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으니 일단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급하지 않은 훈련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조만간 뭐 도의회나 또 군의회 좀 연결해서요. 좀 되게 정치적으로 또 어떤 해법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들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자주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 군영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6개월 동안 1대1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지난달 15일부터요. 이 사업의 신청자 12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 보건소가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가할 신청자 120여 명을 지난달 1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스마트폰을 통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고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성인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은 5가지 요인으로 혈압, 공복혈당, 혈이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 위험 요인으로 판정된 사람인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만성 질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신청하려면 우선 원주시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등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원영신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1대1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보건소 방문은 단 3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6개월 동안 개인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성인으로 보건소 서비스를 희망하는 원주 시민이시면 누구나 원주시 보건소에서 신청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코디네이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팀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네, 원주시도 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런 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필요성도 더욱더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가 진행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또 원주시는 이와 함께 건강도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태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 시민들의 건강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보다 효율적인 연령대와 질환별 보건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보건소 이규숙 건강증진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의 건강 통계를 생산해서 근거 중심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통계조사인데요. 우리 지역은 원주 연세대학교에 위탁 실시되고 각 시군구에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해서 혈압, 키,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고 음주, 흡연 등 건강 행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실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이완 여부, 또 의료 이용 실태, 또 사고 중독 경험, 개인 위생 등등 215개 항목을 1대1 면접 조사로 실시합니다. 네,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또 실제로 참가자들 이 사업 이후 참여 이후에 건강이 또 많이 개선되었다는 또 통계치도 있다고요. 네, 우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120여 명의 신청자를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검사와 선정 과정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미리 방문 일정을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선정되면 6개월 동안 보건소를 3번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모바일을 통해 1:1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되고요. 실제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건강이 많이 개선된 참가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매일 1:1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의견을 주고받으며 본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 인구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건축과의 이종현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건축가 이종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서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렴한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기간의 시중 금리와 융자 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입니다. 네.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에 최대 2억 원이고요.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인데 네.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기관에서 여신 규정에 따르는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되고요. 네. 사업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외 용도 지역이 해당되고요. 네. 사업 대상 주택은 그 연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부속 건축물을 포함해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1가구 2주택 이상이거나 사업 완료 후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상환 기간이 19년 또는 17년 이렇게 되는군요. 이 거치 기간이 1년에서 3년 정도 있고요. 네네. 예, 이제 고정금리 2%에 이게 뭐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은 건가요? 일단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2%의 저금리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네. 그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뭐 내 집 수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건 아닐 것이고요. 네네네. 예, 어떤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4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농촌 지역의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무주택자인 세대주나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분 중에 기존 도시에 있는 주택을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처분을 하고 전입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 지역의 농업 분야 입주 기업이나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좀 확대된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올해 확대된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내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올해 확대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경우에 이제 신청 자격은 농촌 지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입주 기업이나 네. 법인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 농업인이어야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후 주택 노후 이제 불량 주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이게 좀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노후되었다, 불량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후 주택은 이제 준공 후에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불량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상태가 지붕이나 외벽, 설비, 단열 등이 이제 노후되고 불량해서 네. 주거형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개량이 해당이 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몇 가구 정도가 이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올해 대상 물량은 총 35개 동이 되겠습니다. 네, 35동을 올해 또 이제 네. 주택 개량 사업에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뭐 신청은 좀 어떤 방법으로 이제 가능한 겁니까? 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건축법에 따르는 착공 신고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이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대출 기관이 농협이거든요. 네.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농협에 사전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좀 여러 가지 요건이 또 맞는지 미리 확인도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착공 신고 전까지고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겁니까? 신청 기간은 이제 지난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 3월 5일까지 해당 건축 위치에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월 5일이요.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네. 지나가셨던 분들 이거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홍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칙 건축과의 이종현 과장이었고요. 자, 오늘 3월 2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